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상을 바꾸는 메가 트렌드와 미래의 농업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이재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은 이 식물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사입니다. 의사이지만은 지난 50년간 급격하게 우리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ICT 기술에 천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까지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디지털 테크놀로지 때문에 지금 모든 산업 분야가 빅뱅에 가까운 속도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 대통령은 앞으로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모든 산업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많은 미래학자들이 생각하는 2030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 유전체 과학, 재생의학, 로봇 기술, 클라우드,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붐을 이루고 있는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을 다시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인터넷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플랫폼을 보면은 모바일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의한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다시 설계하고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매일 영위하는 삶이나 우리가 학습하는 교육이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도 지금과 같은 개념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이 매일 다시 태어나고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이나 또는 농업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생각할 것은 지난 과거의 생각은 다 버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거에 또는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제조업은 지금 매일매일 다르게 침체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즉 20세기까지 많은 지구인들을 먹여 살린 제조업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도 20세기의 농업을 떠나서 새로운 농업 시대로 가고 지금 많은 제조업이나 ICT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새롭게 농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생각하던 업의 개념에 벗어나서 새로운 업의 개념만 우리가 잘 창조하여도 농업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계륵처럼 버리지도 못하고 발전시키지도 못하는 것이 농업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도 우리가 업의 개념만 잘 정립하고 새롭게 조명하면은 얼마든지 첨단 산업으로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쌀을 기르고 밀을 기르고 그런 야채나 과일을 기르는 단순히 기르는 것만이 농업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는 접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가 트렌드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앞으로의 귀농의 삶에 대해서 잠시 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앞으로의 미래의 농업은 디지털 시대의 농업입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시대의 농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과
또는 발전 방향 또는 접목시켜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은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도 우리 매일매일 먹는 음식부터 거기에서 일을 하는 그 농업인들 또는 전 지구인들이 같이 꾸며나가는 스토리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매일 땀이 흐르고 감동이 흐르는 스토리 무대라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귀농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겠다면 남아있는 생을 어떠한 스토리로 채워나갈지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우리가 손발, 땀을 흘려서 하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을 둔 새로운 분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들도 과학적인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농촌에서 자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데이터들, 생육 또는 날씨 관계된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을 빅데이터 산업의 한 분야로서 새롭게 조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농업은 옛날부터 이 날씨, 환경, 또 천재지변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근대적인 천문대에 의해서 예측되어 왔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뜻하지 않은 100년 만의 재해라든가 200년 만의 재해 같은 그런 재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측과학에 기반을 둔 농업이 될 것입니다. 또 농업은 단순히 농촌인에 의해서만 영위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여러 기술들이 복합되고 융합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합 비즈니스는 또는 복합 산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업인들은 그 여러 가지 산업이나 기술을 잘 적절하게 조화해서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21세기 농업은 어떠한 기술들이 접목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생명과학의 기술이 직접적으로 21세기 농업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또 최근에 나오는 블록체인,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줄기세포 기술, 유전체 과학, 디지털 공학, 인터넷 네트워크에 의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근의 모든 첨단 과학들이 다 농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료를 뿌리더라도 옛날에는 한 지역 전체를 그 때에 맞춰서 다 뿌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양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는 그런 무작위적인 그런 일방적인 그런 시비 관리는 지나고 이제는 인공위성에 의해서 각 땅의 상태를 원격 측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비료만 뿌려주는 이런 정밀 시비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과학기술의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역으로다가 기후나 재해를 예측하던 시대에서 지나서 이제는 그 구역을 굉장히 좁혀서 기후, 생태 환경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역별 또는 작물별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로봇 기술이 많은 산업 분야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공장 제조업에서는 비싸지는 인건비 때문에
로봇들이 제조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무인 공장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농업의 현장에까지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수확 처리되면은 과수나무 밑으로 가서 일일이 조사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스스로 지도에 의해서 매핑되어 있는 노선을 따라서 로봇이 작물을 조사하고 수확량을 조사하고 그 상태를 판단해서 농업인에게 보고하는, 또 그런 지역별 생육 상태가 또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모니터링돼서 시장에 언제 출하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반적인 기술을 다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의 농업에서 21세기 농업 시대에 접목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밀 농업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도 옛날에는 청진기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의사가 만져서 진찰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유전자를 분석해서 정밀의학의 시대로 가듯이, 이제는 작물도 우리가 생육 상태를 갖다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수확량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밀 농업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지에서 농업을 하던 시대보다는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공장형 플랜트 농업이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9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90억 명을 다 먹여 살리려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확량을 우리 인류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고층 빌딩처럼 이제 빌딩형 농업 또는 이제 플랜트 농업 또는 버티컬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노지에서 농업을 했을 때보다는 400배나 더 많은 생산량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지에서 또는 토지에서 농업을 했을 때는 2모작, 3모작 또는 4모작 정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벨트에서 수확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플랜트 농업이 되면은 생산성이 400배나 된다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많이 고려할 상황이 있습니다. 씨는 어떤 씨고, 또는 그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가 어떤 작물에 최적인지, 이런 것이 다 데이터로 다 저장되어 있지만은 그냥 우리 사람이 그걸 일일이 챙겨서 조건을 맞춰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생육 조건을 빠짐없이 체크해서 최적의 농산물을, 또 맛있는, 또 그리고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농산물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로 그런 분야의 선두로 나아가고 있는 에어로팜이라는 회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eroFarm's indoor growing facility in Newark, New Jersey, with the technology behind vertical farming. Good morning. Well, this is what vertical farming looks like. Arugula, kale, watercress, all growing indoors on shelves stacked 7 levels high. When it's all said and done, AeroFarm says it can produce 1.7 million pounds of greens every year. This is to scale. This is what we mean by scale. This 70,000 square foot facility housed in a former Newark steel plant This is 36 feet high. is CEO David Rosenberg's green machine. It produces 130 times more produce than the average field farm of the same size in America. 미국에는 제조업들이 많이 망하면서 빈 공장, 빈 창고, 또 심지어는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버티컬 농장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은 불과 120명의 직원이지만은 그런 새로운 바이오 기술 또는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은 어떠한 제조업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굉장히 놀랍고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버티컬 농장이 보편화가 되려는 그런 도약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규모가 작든 크든 모든 생육 조건을 체크하고 우리가 시장, 글로벌 시장 또는 국내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연계시켜서 출하량도 적절히 맞추고 또는 맛도 지역별 그런 사람들이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농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ICT 교육이나 또는 새로운 과학 지식 또는 분자생물학 같은 첨단 과학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과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IoT 시대라고 합니다. 그거 전부 다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결국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농촌에서도 앞으로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흙을 만져보는 시대에서 이제는 센서들이 지역별로 모든 상황을 체크해서 또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점점 지능이 높아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성 걱정이 아니라 아마 판로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판로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 상황 또는 국내 시장 상황 또 일기예보와 맞춰서 앞으로 생산량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농업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농업을 혁신하는 인공지능 전략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그런 모든 시장 상황과 출하량을 체크해서 서로 매칭시켜주는 마케팅 분야, 또 그 다음에 어떤 종자가 가장 알맞는 생육 조건에 알맞는 종자인지 또는 그 종자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량해 나갈지 이런 데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종자 개량 분야. 옛날에는 종자 개량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연 조건에 의해서 그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살아남는 것이 종자 개량이 되는 그런 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00년 동안에는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종자 개량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종자 개량에도 인공지능에 의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은 정밀농업에 인공지능이 잘 쓰이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에 새롭게 등장한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회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을 가진 회사하고 여러분들이 협력하게 되면은 여러분만의 새로운 종자도 개량할 수 있고 그거를 라이센싱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수십 년 또는 수년 걸리던 종자 개량을 빠른 시간 안에 실험실에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비료를 시료를 한다든가 또는 버티컬 농업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또 그런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로 우리가 농작물에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갖는 품종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확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왕설래가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농업에도 접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 블록체인 하면은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사이에 새로운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 중요한 이 먹거리 산업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농업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 번째가 바로 식품 안전이 많은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나 하자를 보완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짜나 원산지 증명을 속이는 일은 앞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데서 필요한 곳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유통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농산물 유통의 거래 비용을 절감시킬 것입니다. 거기서 절감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생산자한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소비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마켓을 개척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처음 만나는 또는 처음 접촉하는 그런 소비자들끼리도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유통의 효율을 기하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경쟁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기존의 레드오션처럼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농업에서도 가능할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산해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작물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다 팔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이미 미국에서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바다에 쏟아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각종 지역 이런 창고에서 쌀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리 비용, 보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에서 앞으로 21세기 농업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또 원하는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영양 또는 새로운 그런 맛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과잉 생산 시대 이게 전부 다 20세기 제조산업 또는 3차 산업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포화된 생산 시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제로섬 게임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의 미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업의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시대와 여건과 기술 변화와 문화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도 농산물을 파는 것이 농업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서 누가 어떤 새로운 업의 개념을 먼저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에 스타벅스는 좋은 커피를 파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좋은 원두를 사서 잘 볶아서 파는 이런 업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원두를 확보하고 그걸 잘 볶고 잘 우려내서 좋은 맛의 커피를 만드는 것은 나중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다라는 업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바로 공간을 파는 곳이다.
누구한테 어떤 공간을 또 어느 시간에는 어떠한 맛을 내는 케이크를 팔지 어떤 맛의 커피를 팔지 그런 게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전체 문화적인 또 사람이 또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는 업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책방이 나오면서 책방들이 동네에서 다 사라졌고 큰 책방도 다 망해서 문을 접던 시대가 불과 한 20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아마존 같은 데도 오프라인 책방을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책방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책방이 단순히 책을 판다는 그런 기존의 업의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만나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한때는 동네에 있는 책방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책방을 새로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책방 외에도 골목 책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책방이라는 업의 개념을 다시 바꾼 것입니다. 책방이 단순히 신간서적을 파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나고 있고 또 이 책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이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태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맥주집하고 같이 하는 책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헤란로 근처에 있는 책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복합 문화 공간이 돼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큐레이터들이 잘 골라서 전시한 것은 기본이고 신앙송이라든가 문화 또는 음악 강연, 연주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피자집들이 과거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이 몇 달 안 가서 망해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피자가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상점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 맨하탄 거리에 긴 줄을 서서 먹는 피자집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피자집을 만든 그 창립자는 피자집을 다시 새로운 업의 개념으로 재조명한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업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종업원들을 월급을 주는 종업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또는 같은 종족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성스러운 의식으로 직원을 뽑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권한을 위임하는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토핑을 마음대로 선택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10에 받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유명한 피자집들은 한산한 반면 이 집 피자집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의 개념이나 또는 여태까지 해석하던 직원, 공간, 가격을 다시 한번 재조명함으로써 새롭게 챔피언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농업도 다시 우리가 분해해서 다른 것들과 조명을 재조합해서 재조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과 레저를 결합한다든가 농업과 디자인을 결합한다든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과일이 다 자라기 전에 거기다 몰드를 씌움으로써 다양한 모양의 사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즉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과 스토리, 견우직녀가 만나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 밤을 교환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교환한다든가
이런 스토리 메이킹을 통해서 마케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과 여행, 농촌 스테이, 또 농촌과 힐링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농촌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희망의 장소, 새로운 가치 창출의 장소로 바뀔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식당은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하기보다는 농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농장.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다 농장에 가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나중에 때 되면 또 수확을 해서 그때그때 수확해서 신선한 재료로 손님들한테 음식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손님들이 그 식당이 경영하는 그런 농장에서 직접 만든 식재료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신선할까, 얼마나 영양분이 많을까, 이 신뢰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객들한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배한 또 그 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자료로 얼마든지 나만의 식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촌에서 이런 야채나 과일, 채소, 쌀 이런 것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곤충도 다시 재배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곤충을 단백질의 그런 소스로 열심히들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 가 있게 되면 의료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ICT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원격 기술로 우리가 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아이워치나 또 스마트 시계 또는 그 스마트폰으로 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이상을 체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바일 헬스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농촌으로 가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아마 찾기 위해서 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새롭게 명분과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찾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창조해 나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농촌 또는 새로운 귀농생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미래의 농촌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